서울평생 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역사인물과 직업 시리즈 5탄 조선 최고의 무사 백동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의 태권도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태권도를 처음부터 모두 잘하진 않았겠죠?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태극 1장이에요. 이런 태권도 품새 교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또는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모두 이렇게 태권도를 배울 때는 똑같은 자세를 배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도 무예교본이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무사였던 백동수를 통해서 종합 무예교본이었던 무예도보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선시대 무예를 아직까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 무예 계승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집중! 그림 자극으로 백동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조선 최고의 무사 백동수. 헛들 야! 헛들. 동수야, 너 어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냐? 스승님, 도무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허허, 이 녀석. 검은 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너와 너의 몸, 정신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지. 여태 그걸 몰랐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겠습니다. 동수야, 너의 무술 실력은 나를 넘어선 듯 하는구나. 나를 떠나 과거를 준비하러 가도록 하여라.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한참 부족하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나라를 위해 네가 연마한 것들을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어서 떠날 자비를 하거라. 최선을 다해 과거에 합격하도록 하여라. 네, 스승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백동수는 서얼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묵과시험에 합격하였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벼슬 자리가 없던 백동수는 한양을 떠나 강원도 기린염으로 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봐라, 백동수를 들라 하라. 네, 전하, 백동수 들었사옵니다. 네, 너의 무술 실력을 조선 최고라 들었도다. 이번에 새로이 호위부대를 창설하였으니 네가 그곳을 책임지고 여러 병사들의 무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여라. 네, 전하, 금영 받들어 장육령을 최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지. 검과 몸과 마음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야. 백조관님, 도저히 안 되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도록 하여라. 우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단해. 창검은 우리나라 최고야.
우리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게, 우리 열심히 해보세. 하나, 둘! 하나, 둘! 어이!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장룡령은 어떤 훈련을 하였는가? 오늘은 활쏘기를 하는 날이옵니다. 각 3,000발씩 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백동수 자네 덕에 장룡령 병사들의 무술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구나. 망극하옵니다. 그런데 군영마다 훈련법이 다르고 말을 타고 하는 훈련이 부족하여 내가 새롭게 무예지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 이것은 아버지 사도세자께서 편찬한 무예 신보이다. 그대가 책의 기예를 살펴보고 새 무예서 편찬을 감독하라. 예, 전하. 다른 나라의 무예도 참고해 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정조의 명으로 오랜 버딘 이덕무 그리고 조선의 학자 박제가와 함께 무예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동작들을 표현할 테니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 한번 잘들 보게. 하나, 둘, 셋.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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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이렇게 하고 보니 어릴 때 생각도 나는구려.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니까. 자네들. 이번엔 우리 이 무예지를 한글로도 만들어 보는 거 어떤가? 한글로 말인가? 다들 알겠지만 기존의 무예지는 모두 어려운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한글로 쓰여진다면 백성들도 쉽게 무예를 익힐 수 있겠구만. 좋네, 좋아. 우리 최선을 다해 만들어 봅세. 그렇게 백동수와 이덕무, 박제가는 많은 군사들을 위한 군용 무예교본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게 되었답니다. 그림작을 재미있게 잘 보았나요? 과연 백동수는 어떻게 무사가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운동에 재능이 있던 백동수는 16살에 검술을 익혀 나라에서 치러지는 무과시험을 통해서 무관이 될 수 있었어요. 무과시험은 실기를 담당하는 무예 부분과 병법 등의 이론 실력을 겨루는 강서로 나누어 있었어요. 무예 시험에서는 활쏘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화살촉 끝을 나무로 뾰족하지 않게 만든 목전이라는 화살로 제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를 겨루었어요. 과연 얼마나 멀리 화살을 쏴야 무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288m의 거리에서 활을 쏘고 목표물에 도달하여야 했대요. 목표물에 도달하고 난 뒤에 화살 시험의 점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목표물에 도달할 경우 7점을 부여하고 화살이 목표물을 넘어갈 경우 6m마다 1점씩을 추가하여 점수를 주었다고 해요. 활쏘기의 두 번째 종목은 화살촉에 새를 달아 무거운 활을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화살의 무게의 4배나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활쏘기와 달리 뛰면서 도약하여 활을 쏘는 것으로 응시자의 힘을 시험하였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화살보다 짧은 화살인 편전은 애기살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갑옷을 뚫을 정도로 강도가 강하고 정확도가 뛰어나 응시자들이 얼마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시험하였어요. 무과시험에 사용했던 관역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하얀 천의 돼지 얼굴 모양을 그린 이런 관역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무과시험에서는 말타기 실력 또한 꼭 필요했는데요. 먼저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활로 목표물을 맞추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럼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쏠 때 통과 기준은 어땠을까요?
먼저 관역의 개수는 총 5개의 관역을 맞추어야 했어요. 관역과 관역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간격은 58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말타기 실력을 겨루는 종목 중에는 말을 타면서 좌우에 목표물을 창으로 베는 종목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막대로 나무공을 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공을 담아 직선 코스로 움직이다가 목표 지점에 공을 넣고 오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졌어요.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드디어 백동수는 합격하였답니다. 백동수가 궁궐에서 일하게 된 곳은 바로 장룡령이었어요. 과연 장룡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의 뜻을 보였지만 임금을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가 수차례 발생하고 나라의 군대였던 오군영이 부패하여 자신의 힘이 되어줄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정조는 군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직속부대인 장룡령을 만들었어요. 장룡령 이름은 장대하다는 크고 튼튼하고 씩씩하다는 뜻의 장과 용감하다는 용이 합쳐진 뜻이에요. 장룡령은 기존의 군대였던 오군영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특수부대로서 위용을 갖춰갔어요. 그리하여 정조 임금의 친위부대였던 정룡령은 조선 최강, 최고의 정예부대로서 성장했어요. 1788년 드디어 무예가 뛰어나고 당대의 창검 1인자였던 백동수는 장룡령의 초관으로 임명되었어요. 병사들의 군사훈련을 책임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며 장룡령의 군사력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던 중 정조는 장룡령 군사들을 위해 종합군사교본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도록 지시했어요. 무예도보 통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는 선조 때 만들어진 무예제보예요. 무예 6기의 무기제조법과 조련수를 설명해 놓은 책이랍니다. 무예신보는 사도세자에 의해 편찬된 무예서로 기존의 무예제보 무기 6기를 고증하고 12가지 기회를 더 넣어 완성하였어요. 정조는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마상무예 등 6기를 무예신보에 더하여 총 24기 무예가 완성된 무예도보 통지를 만들었어요. 무예도보 통지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던 박제가와 이덕무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함께 위로하며 꿈을 키웠던 친구였다고 해요. 무예도보 통지는 한문본 4권과 지금의 한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해본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예도보 통지에는 무기 없이 오로지 몸으로만 체력을 단련하고 기회를 익히는 건법의 기록도 남아있어요.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곤방이라는 기예술도 있었고요. 칼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협도와 쌍수도도 있었어요. 요즘의 방패와 비슷한 등패는 공격과 방어에 대한 무예수를 기록해 놓았어요. 말을 타고 나무 막대를 가지고 나무공을 옮기는 격구라는 무예 기술이에요. 왼쪽 그림과 같이 정해진 길을 움직이는 시험 종목이었어요. 무예도보 통지에는 무예제보, 무예신보에는 없던 마상 무예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말 위에서 창과 검을 이용하였어요. 말 위에서 무기 없이 맨몸을 이용하여 기술을 연마한 정도를 시험하는 마상제라는 시험 종목도 있었어요. 대부분 무예서들은 전략과 전술 등 이론을 위주로 한 것인들에 비해 무예도보 통지는 24기 각 항목마다 병기와 개별 동작 및
전체 움직임에 대해 각기 매우 사실적인 그림과 해설을 붙여서 알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또한 무에도보 통지는 한글로도 제작함으로써 글을 잘 모르는 장용령 군사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무예를 익히고 무가에 급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늘날 무예를 익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 군인, 스포츠 선수, 경호원 등. 이 많은 사람들 중 전통 그대로를 지키고 계승한 분들도 있어요. 바로 전통 무예 계승자예요. 무에도보 통지를 연구하고 고증하며 현재 국내에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이에요. 먼저 멋진 공연 한번 보고 올까요? 당대 최고 무예의 완성으로 실현된 자주국밥, 장영영 후예들이 계승하는 정조의 상무 철학. 무예 24기는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무예 24기는 단순한 무예가 아닌 조선의 무혼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무예 24기 시범단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또 전문적인 후계자를 양성하여 이 명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노력에 앞장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무예 24기의 멋진 공연을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 시간. 첫 번째 놀이, 무에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동작을 따라해봐요. 잠깐. 선생님과 동작을 따라하기 전에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행동해요. 두 번째,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작들을 따라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준비됐나요? 눈을 크게 뜨고 첫 번째 동작은 무기가 없는 건법 동작이에요. 이제 한 동작씩 나올 테니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봐요. 첫 번째 동작, 얍! 두 번째 동작, 얍! 세 번째 동작, 얍! 네 번째 동작, 얍!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각 동작마다 잘 따라해 봤나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동작들을 한 번에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쌍검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두 개의 검을 가지고 하는 동작이지만 마치 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 얍! 두 번째 동작, 얍! 세 번째 동작, 얍! 네 번째 동작, 얍! 이번에도 총 4가지 동작을 한 번에 이어서 해볼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볼 동작은 등패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이번에도 내 손에 검과 등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 첫 번째 동작, 얍! 두 번째 동작, 얍!
세 번째 동작, 얍! 네 번째 동작, 얍! 이번에도 마지막엔 앞에서 배웠던 4가지 동작들을 모두 한 번에 이어서 표현해 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놀이. 무에도보 통지 동작을 이용해서 그림 자극을 만들어요. 준비물은 무에도보 통지 동작들이 그려져 있는 활동지와 나무젓가락, 투명 테이프,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친구들 활동지에 있는 여러 동작의 군사 중 하나를 골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 오린 군사 인형의 뒤에 나무젓가락을 테이프로 붙여 손잡이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진 그림 자극 인형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그림 자극을 해봐요. 벽과 조그만 조명만 있으면 우리들만의 멋진 그림 자극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 자극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문화유산. 무에도보 통지는 무예를 그림과 설명으로 집대성하고 한중일 삼국의 무예를 총망라하여 탄생한 동북아 최고의 무예서로 오늘날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OX 퀴즈 타임. 첫 번째 문제.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에 공 멀리 던지기가 있었다. 정답은? 네, 아니죠. 문과시험에는 크게 활쏘기와 말타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무에도보 통지는 총 20기의 무예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답은? 네, 아니죠. 무에도보 통지에는 총 24기의 무예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제. 무에도보 통지는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제작되어 있다. 정답은? 네,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 주제는 모범사또 정약용입니다. 어떤 그림 자극과 놀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역사인물과 직업 시리즈 6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 모두 다 파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